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전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현금으로 1억 정도 사이가 제일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상담 전화 왔을 때도 보통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그 정도가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보통 현금 1억 정도를 모으셔야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특수한 상권으로 되게 저렴한 매매가가 1억 초반에서 혹은 5천만 원 후반 매매가가 그 정도에 대한 상가를 한번 매매하는 실전편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1탄은 왜 이 상가가 괜찮은지랑, 그리고 실제로 이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에 어떤 트릭이 있는지, 왜 가격이 싼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상가들 중에서 전부 다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5개가 1억 초반 이하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 5개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았는데 2층, 3층 뭐 이런 거는 다 뺐고요. 실질적으로 1층, 공실률이 굉장히 적은 1층 위주로만 제가 추스려 봤습니다. 여기 A4,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상가를 사면서 지금까지 공실이 한 번도 없었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도 공실이 전혀 없고요. 물론 코로나라서 월세가 한 달, 2달 정도 밀리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 장소가 비어가지고 포기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조차도 없어요. 그 이유는 구분 상가를 매수할 때 1층 위주로만 매수를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1층에서도 자리가 그래도 괜찮은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분 상가는 통상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자리만, 좋은 자리만 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도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월세가 막 6개월 이렇게 밀린 것도 전혀 없고요. 기껏해야 요번에 한 달, 2달 정도 장사 못했던 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닥달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요런 거는 충분히 나중에 또 코로나 풀리면 받을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10년 동안 공실 하나 없이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요런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공실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상가의 특성과, 그리고 왜 이렇게 저렴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이게 실전 투자 1입니다. 그럼 실전 투자 2에서는 이 5개 중에서 아마 몇 개 버려야 될 게 있을 거예요. 트릭이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트릭. 그런 상가는 볼 필요도 없고 바로 버려버리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한번 찍어보고 진짜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사고, 그리고 혹은 우리 그 실장 형님이 사던, 뭐 구독자분들이 사시던 한번 제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매가예요. 구분상가 매매가 7천만 원짜리 하나, 둘, 2개. 매매가 7천 2개. 매매가 8천짜리 2개. 매매가 1억 2,500짜리 하나. 이렇게 총 5개를 제가 추스려 봤어요. 이거는 이제 또 한 달 지나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기존 물건은 팔리고 이렇게 순환이 될 거예요.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뽑은 거니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가는 매매가가 7천만 원인데 전용 평수가
11평입니다. 분양 평수는 조금 더 큰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전용 평수가 11평이라서 한 칸 치고는 괜찮은 크기예요. 11평이면. 근데 현재 공실이라고 합니다. 공실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보석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매매가가 7천인데 등기사항은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에 지어진 상가 건물인 것 같아요. 빌라 건물. 그 중에 반지하로 이 언덕보다 밑에 있으니까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등기사항은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볼 때는 1층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11평짜리 1층 상가가 아무리 월세를 못 받아도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증금 500에 보증금 1000도 아니고 5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수익을 맞추면 매매가가 7천이잖아요. 그럼 6,500 투자한다고 가정하에 대출 하나도 없이도 9.23%가 나옵니다. 9.23%.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해봐서 왜 공실이 한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왜 세입자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내일쯤에 한번 현장 가보도록 할게요. 스피커폰으로 상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저기 매매가 7천짜리 소형 상가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그 공실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등기상 지하인데 1층으로 보인다고 했던 거 그거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예예예. 그거 아직 매물 나와 있나요? 예예예. 아, 지금 여기가 평수가 한 1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 그 공실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이 세입자 맞추기가 좀 힘든 장소인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근생이잖아요, 근생. 네, 등기상 근생인데 네, 이제 뭐 치킨집이나 뭐 상가집 분들이 많이 보러 오셔요. 네네, 도로가는 약간 언덕백이 걸쳐있는데 우리가 그 언덕백이 걸쳐지만 문 열기로 했던 1층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저기 그 먼저 저기 하신 분은 이제 뭐지 주거용으로 새로 나섰던 것 같아요. 네, 주방 싱크대도 있고 네네. 화장실도 되어 있고 아, 저기 그냥 윈도우가 말하자면 도로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윈도우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문도 그렇고 아, 이게 창문이 없다고요? 창문이 이게 조그만 왜 우리가 아파트 주방에 조그만 창문 네네.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 열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에서 좀 내부가 어둡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상가를 하려면은 담을 좀 이제 윈도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견적비도 나오고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이게 계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용도를 사셔가지고 새로 놓으시려면은 괜찮은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상가를 하시려면 이제 가격은 매매가는 엄청 싸죠. 사실 이게. 예, 사실은 매매해서 세입자 구해서 그냥 월세 받으려는 그런 투자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저렴해서. 한번 현장 가볼게요. 전화해본 결과 1층으로 보이는 지하 상가가 맞고요. 현재 전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거용. 그러니까 집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원룸식으로. 창문이 없다는 거 보니까 좌우로 큰 창문은 없고 벽처럼 집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달 전문점이 만약에 들어오면 치킨집 배달 전문점, 방금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집 뭐 배달 전문점이나 배달 음식 전문점들만 들어와도 5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00에 50으로 했을 때 수익률 9.23%. 한번 제가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7천만 원짜리 상가예요. 매매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괜찮으면 사서 무인 커피숍 차려도 돼요. 기계 갖다 놓고 테이블 몇 개 놓고 월세 안 나가잖아요. 7천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만 수익이 나온다고 쳐도 7천 투자해서 물론 이제 기계값이랑 들어가면 3천 더 투자하면 한 1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한 달 수익이 한 15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요거는 제가 한번 첫 번째 상가는 통과. 현장 가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상가입니다. 7천만 원짜리 똑같이 상가인데 500에 33만 원에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수익률은 6.09%. 현재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만 해서도 여기는 대형 오피스텔 건물인데 전용 평수가 6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6평이라도 위치가 좋으면 괜찮아요.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신중동역이랑 가까워서 사실 위치는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뭐 전화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금액에 월세가 이렇게 나오고 신중동역 근처라면 건물 안에 있는 내부 상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들어가서 복도 속에 있는, 만약에 복도 속에 있는 안쪽 상가이면 투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평수가 작아도 배달 음식점 하기도 힘들고요. 왜냐면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건물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네일 아트나 미용 관련해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도록 할게요. 내부 상가이면 이거는 패스입니다. 현장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그 매매가 7천만 원짜리 그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거 월세 예, 네, 보고 매특상가요. 그거 나와 있나요? 예, 아, 이게 건물 안쪽에 있는 상가인가요? 내부 상가? 예, 건물 내부 상가입니다. 아, 혹시 뭐 세입자 업종이 혹시 어떤 건 투자용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예, 부동산 들어가 있어요. 아, 부동산 들어가 있어요. 내부 상가인데 그래도 좀 자리가 괜찮나요? 부동산 들어가 있는 거면? 그 1층에 네. 현관 입구 쪽에 간판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여기가 그 건물 내 엘리베이터 타는 네. 바로 옆에 상가라 가지고 아, 그래요? 예, 부동산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부동산 자리로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사람이 바뀐 건 한 2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시간 그 전화 드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이거 7천만 원에 500에 33인데 수익률은 6.09%. 내측 상가인데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 15년 동안 한 번도 공실이 없었고 세입자 2번 바뀌었다. 공실 날 위험은 없겠네요. 근데 내쪽 상가라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고 괜찮으면 현장 가서 보고 아니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신 거군요. 우선 오면은 제가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리지 말고 제가 네일아트나 이런 거면 공실 날 위험이 있어서 버리려고 하는데 사실 부동산짜리는 공실이 안 나요. 사진 왔네요. 조그맣게 건물 내측에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들어가 있고 딱 지금 사진상으로는 전혀 공실 위험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상가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지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혹은
월세를 올린다든지는 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월세로 수익률 6%대로 그냥 꾸준하게 받기에는 괜찮은데 사놓으면 나중에 팔릴 때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팔릴 때도. 그래서 요거는 볼 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 있는 업종이 좋은 거다. 상가로만 봤을 때는 크게 좋지는 않은. 지금 상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업종은 좋으나 요런 거는 사실 내측 상가는 수익률 8% 이상 나와야 좀 투자할 마음이 생기죠. 6%대는 사실 제가 3,500 주고 사가지고 35만 원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부동산 넣었거든요. 수익률 10% 이상 나오게 제가 만들었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매매가 8천만 원인데 여기는 전용 평수가 7.2평이에요. 400에 35만 원 월세가 나옵니다. 평수가 작고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춘희동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배달 업종이 괜찮으면 여기가 이제 춘희동이 사실 배달하기가 좀 괜찮은 동네예요. 그 부천에서 중동이랑도 가깝고 이 오정구 쪽이랑도 가깝고 배달 업종이 들어가면 홀 없이 장사하면 사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장소라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내부 화장실이 있고 뭐 세안고 매매하실 분 찾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좋은지 여기는 지금 수익률은 5.5% 나오거든요. 위치가 좋으면 한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익률은 높아지죠.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매매가 8천만 원짜리 구분상가 네. 그거 보고 전화드렸는데 저 예전에 그 봄카페 매매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번호가 근데 틀리네요. 아, 예전 번호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 핸드폰 2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봤는데 요거 8천만 원짜리 나와 있는데 요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안고서 사무실 겸 창고로 쓰고 있어요, 세입자가. 사무실 겸 창고. 네, 빌라 1층이에요. 예, 그때 뭐 봄카페 비슷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위치는 어때요? 예? 위치. 위치는 춘희동이에요. 친한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이분께 제 영상에 보면 커피숍 1억 8천 얼마에 매수했던 20평 정도 되는 텃밭도 있는 되게 큰 그거를 직접 거래해 주셨던 그때 인연이 쌓여가지고 뭐 전화하면 좋은 물건들 다 가르쳐 주십니다. 현재 여기는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 겸 창고로 들어가 있는다고 보니까 위치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상상으로만 해도 만약에 여기 간판을 건 음식점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음식점, 배달 음식점이 들어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뭐 민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가. 예.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버릴게요. 현재 2개 버렸습니다. 7천만 원짜리 하나, 8천만 원짜리 하나. 다음은 매매가 8천만 원짜리인데 좀 특이해요. 보통 제가 1층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17평이에요. 실평수, 전용평수 17평인데 여기가 송내역에 먹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운데 뭐 시계탑 같은 게 뭐 분수대 같은 게 있고 하는데
그 시계탑 코너 정중앙 코너에 지하고 삥 둘러서 간판도 되어 있고 매매가가 8천만 원인데 현재 인테리어까지 다 되어 있는 바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 바. 제가 여기를 보는 이유는 사실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도 매매를 내놨을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장사도 못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유흥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장소만 있으면 운영해서 한 달에 여기서 200, 300, 400, 500 뽑는 거는 순수익 뽑는 거는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근데 월세를 내고서 장사하기에는 요즘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매매로 나와서 시설 권리금까지 포함한 금액에 나와 있는 거를 사서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쉬엄쉬엄 장사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양주 한 병 팔면 보통 15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여기가 8천만 원에 매수를 해서 내가 만약에 양주를 한 달 내내 2병만 팔면 30만 원인데 그러면 수익률이 꽤 나오잖아요. 한 달 내내 2병. 한 달 내내 2병이 아니라 10병 이상만 팔아도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텐데 이건 좀 특수한 상권이죠. 여러분들께서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하에다가 바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제가 한번 운영을 직접 해보기에는 괜찮은 상가인 것 같아서 한번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저처럼 이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지하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사셔가지고 직접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그 매매가 8천만 원짜리 바로 돼요. 8천만 원까지 7천만 원 2개, 8천만 원짜리 2개 소액 상가 매매권. 전화 통화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억 2,500만 원의 상가입니다. 7천, 8천짜리 보여드리다가 말씀드리다가 1억 2,500짜리 얘기하려니까 참 비싸 보이네요. 여기는 현재 1,000에 65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가 있고요.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6.78%가 나옵니다. 1층 상가치고는 수익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평수가 좀 작습니다. 평수가 28, 한 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5만 원이 받는다는 거는 자리가 정말로 좋던가 동네치고 65만 원에 1,000에 그것도 보증금이 1,000이면 좋던가. 근데 여기는 약간 트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건물주가 직접 운영 중이면서 본인이 월세를 이렇게 준다고 하고 맞춰놓으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매매는 이뤄질 확률은 높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매매를 하겠지만 사실은 1,000에 65짜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500에 40이나 요 정도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월세를 맞춰놓고 6%대, 6.7%대를 맞춰놓으면 매매가 쉽게 성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은 게 아닐까. 그런 사실 이거는 편법으로 매매를 하는 바로 만약에 이게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월세를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하고 매물을 내놓은 거면 사면 안 됩니다. 편법으로 좀 매매하는 거라서 안 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따로 있고 지금 세입자가 따로 있어서 평수가 7평도 아니네요. 6평이네요. 6평. 6평인데 월세를 1,000에 65를 받으면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그래서 매매가가 평수 대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위치도 그렇게 아주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괜찮은 동네긴 한데 아주 좋은 동네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르다면 현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월세를 받고 있는 좋은 자리일 수가 있으니까 코너일 수도 있고 거리에서 정말 위치가 누구나 봐도 야 좋다 평수는 작은데 좋다 공실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위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현재 건물주가 부동산을 운영을 하다가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내놓는 거면 사실 이렇게 1065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거를 패스할지 통과시킬지는 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예예. 저기 약대동에 그 1억 상가요? 네, 상가? 나와 있어요? 예예. 아, 주소 드릴게요. 나중에 보실래요? 네네. 주소 보내주시고 여기가 지금 1065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예. 근데 나가신대요. 만기됐다고. 세입자는 나가시고 예예. 근데 평수가 조그만데 월세가 꽤 높네요. 수익률이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는 현재 건물주와 세입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가가 맞고요. 월세가 1065인데 만기가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신다 그러거든요. 세입자가 나가신다고 하는데 1065가 비싸니까 나가시겠죠? 근데 주소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과연 1065의 자리인지 수익률 6.78%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괜찮으면 공유를 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사셔도 되고 뭐 제가 사도 되고 하는데 조금 의심스러워요. 평수가 6평인데 1065를 받았다? 그냥 매년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 그냥 나가신다고 하는 건가? 권리금 포기하고? 그냥 나간다는 얘기는 권리금 포기하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사실 사기는 위험 부담이 있죠. 공실 유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선은 가능성은 있어요. 이 정도면 1층에 1065에 건물주와 세입자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그렇게 세를 주고 있었던 거고 어찌됐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만기가 돼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수가 작은 게 아쉽다. 따라서 오늘 5개 중에서 매매가 7천만 원짜리 대형 오피스텔 안에 있는 6평 상가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잘 봤는데 공실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월세가 저대로만 계속 받으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무실 필요하신 분들도 저 위층 중에서도 사실 33만 원짜리 찾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부천에서, 진짜 중동에서. 그래서 요거는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 매매 차익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되팔 때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패스하고 요거 8천만 원짜리에 7.2평인데 400에 35 받는 거는 수익률은 5.5%나 위치가 뭐 이게 제 느낌에는 배달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위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로만 쓴다는 거 보니까 1층 상가를 사무실 겸 창고로 쓴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음식점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사람들 유동 인구가 있는 자리라는 거를 판단할 텐데 따라서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현재 3개 7천만 원짜리 공실이긴 하지만 등기상으로는 지하인데 1층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가. 이거 만약에 월세 50만 원 받으면 대박입니다. 수익률 9.23% 올라가는 거고 다음으로 8천만 원 바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인테리어가 괜찮으면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1억 2,500인데 지금 부동산 들어가 있는 수익률이 거의 7% 가까이 나는 6.78% 1065 1065를 받을 수 있는 자리면 괜찮은 거고 평수가 작은데 야 과하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러면 이것도 패스입니다. 이건 보류예요. 그래서 현재 5개 중에 3개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보통 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돼요. 첫날은 검색. 지금 매물이 좋은 게 뭐가 나와 있나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하는 건데 이게 부천 전 지역 검색한 거거든요. 검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부동산이 다 틀리잖아요. 이건 제 매물이 아니라 부동산 매물이니까 직접 전화해서
현재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추스린 다음에 세 번째가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현장을 가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을 하고 그 주변 상가는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여기 공실이 나지 않을지, 옆가게랑 비교했을 때 월세는 어떻게 괜찮은 건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하셔서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매매를 하는 이런 순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검색한 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상가를 저는 샀고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눈을 좀 키우시면 똑같이 좀 경제적 자유 비슷한 거를 좀 이루지 않으실까. 저도 아직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해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나마 그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좀 찾으시면 된다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구독자가 계속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그래도 더 늘면 힘이 나서 더 좋은 물건도 저한테 많이 올 것 같고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컨텐츠 제 채널 컨셉 자체가 돈 버는 컨셉이고 좀 부동산 소액 투자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